핸드메이드 사모님, 히가시노 게이고. 오후 1시 5분 전에 안도 시즈코는 집을 나섰다. 목적지는 5분이면 도착하는 곳이다. 그러나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한 달에 한 번 하는 봉사. 시즈코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렇게라도 생각하지 않으면 그 우울한 시간을 견디기 힘들다. 그녀는 마을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길을 그리 가볍지 않은 발걸음으로 걸었다. 이 뉴타운에는 300호가 넘는 가구가 산다. 그리고 그 세대주의 대부분은 가전업체인 ABC 전기의 사원이다. 회사까지는 마을에서 자동차로 10분 정도면 갈 수 있으니 실질적으로 사원들을 위해 뉴타운이 개발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물론 시즈코의 남편도 ABC 전기에 근무한다. 연구개발부 소속으로 최근에야 겨우 부하 직원을 둔 신분이 되었다. 집을 산 것은 1년 전이다. 염원이던 단독주택을 샀을 때 시즈코는 구름 위를 걷는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도미오카 부인의 티파티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안 것은 이사 온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다. 가르쳐준 사람은 역시 이 뉴타운에 살며 남편이 ABC 전기 IC 설계 과장으로 있는 도리가이 후미에라는 여자다. 도미오카 부인은 이름이 사다코로 ABC 전기 도미오카 이사의 부인이다. 그리고 도미오카 이사는 연구개발부와 IC 기술부의 책임자다. 즉, 시즈코와 후미에에게 도미오카 부인은 남편의 상사의 아내다. 그 도미오카 부인이 한 달에 한 번 남편의 부하 직원 부인들을 불러 모아 티파티를 여는데 함께 가지 않겠느냐고 도리가이 후미에가 제안했다. 아, 귀찮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시즈코는 대뜸 그런 생각이 들었다. 상사와 만나는 일은 회사 안에서나 할 것이지 왜 사생활까지 파고드느냐는 반발심이 고개를 들었다. 남편도 그런 곳에는 가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하지만 결국 시즈코는 그 모임에 참가하게 되었다. 남편의 직장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지금 티파티에 참가하게 된 것을 몹시 후회하고 있다. 애초에 나가지 않았다면 남편의 이미지에 보탬이 되지도 않았겠지만 나쁘게 만들 일도 없을 터였다. 그런데 덜컥 참가해버리는 바람에 도중에 그만두기도 어려워진 것이다. 앞으로 몇 년이나 더 그 모임에 나가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무겁다. 만화로 그린다면 지금 자신의 이마에는 8팔자로 선이 그어져 있겠지 하고 시즈코는 상상했다. 도미오카 저택 응접실에는 이미 부인 4명이 와 있었다. 도리가이 후미에와 마치다 준코, 후르카와 요시에는 평소에 보아온 사람들이지만 다른 젊은 여자 하나는 시즈코가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도리가이 후미에가 그녀를 다나카 히로미라고 소개했다. 지난달에 이사와서 오늘 처음으로 이 모임에 참가한다고 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나카 히로미가 고개를 숙였다. 저야말로 잘 부탁드려요. 시즈코는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는 희생자가 또 하나 늘었다고 생각했다. 응접실로 들어온 도미오카 사다코가 벽시계와 부인들의 얼굴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야마다 씨와 사토 씨가 아직 안 오셨네요. 기분 탓인지 도미오카 부인의 태없는 안경 속의 눈이 번쩍 빛난 것처럼 보였다. 도리가이 후미에가 등을 쭉 펴며 이사 부인을 똑바로 바라봤다. 아, 저 야마다 씨가 말이죠. 친척분이 돌아가셨다던가? 하여튼 그래서 오늘은 쉬었으면 한답니다. 무척 아쉬워하더군요. 아, 그래요? 그것 참 큰일이군요. 도미오카 부인이 몹시 안타깝다는 듯이 눈썹을 찡그렸다. 일을 당하신 분이 가까운 친척인가요? 우리 남편이 그 일을 아는지 모르겠네요. 조의를 표해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아니, 저 먼 친척이라고. 아, 그래도 장례식에는 참석해야 할 정도의 친척인데,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했던 것 같아요.
도리가의 후미에는 횡설수설하며 간신히 여기까지 늘어놓았다. 그래요. 그럼 저희는 표하지 않아도 될 것 같군요. 그리고 사토 씨는요? 사토 씨는 아이가 열이 많이 나서 오늘은 빠져야 할 것 같답니다. 대답한 사람은 사토의 옆집에 사는 마치다 준코다. 저런, 감기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올해는 감기가 지독하다고 하던데, 그럼 나중에 병문안을 가도록 하죠. 과자라도 들고요. 부인의 말에 마치다 준코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 그렇게 심하진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사토 씨가. 그래요? 하지만 감기는 방심하면 안 되죠. 도미오카 부인이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그 모습을 보며 저 사람은 분명히 병문안을 갈 거라고 시즈코는 생각했다. 그것도 직접 만든 과자를 들고. 도미오카 부인의 출석 체크가 끝나고 드디어 티파티가 시작됐다. 다른 여자들이 부인을 도와 홍차와 과자를 날랐다. 오늘 준비된 과자는 시폰 케이크다. 꽤 잘 구워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맛있다고 난리더군요. 부인이 가슴을 쭉 내밀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시즈코는 미소로 응답하며 포크로 케이크를 잘랐다. 그 순간 감이 왔다. 뭐야 이게? 분명 스펀지처럼 폭신폭신한 것이 시폰 케이크의 특징인데 딱딱한 부분이 군데군데 있었다. 반죽을 잘못한 데다 너무 오래 구웠기 때문이라고 시즈코는 즉시 결론을 내렸다. 한 조각을 입에 넣었지만 당연히 식감이 나빴다. 그런데 도리가이 후미에가 어머 맛있어요 하고 시즈코와 정반대되는 감상을 말했다. 어찌나 부드러운지 입안에서 녹는 것 같아요. 부인은 눈을 가늘게 뜨며 그래요? 후루카와 씨는 어떠신지요? 라며 유달리 과자를 좋아하는 후루카와 요시에에게 물었다. 아, 그러니까 맛있네요. 후루카와 요시에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한 뒤 그렇죠. 라고 시즈코에게 동의를 구했다. 네, 정말 그러네요. 시즈코도 하는 수 없이 맞장구를 쳤다. 도미오카 부인은 기대했던 반응을 얻자 대단히 만족스러운 얼굴로 홍차를 마셨다. 그때 복잡한 표정으로 케이크를 먹던 다나카 히로미가 아, 맞다. 라며 옆에 놔두었던 조그만 종이꾸러미를 끌어당겼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쿠키를 구워왔어요. 괜찮으시다면 드세요. 라면서 포장을 풀었다. 순간 응접실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모두들 입을 다물어 버렸다. 다들 말없이 서로의 안색을 살피고 마지막으로 부인의 표정을 관찰했다. 부인은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안경 속 두 눈에는 섬뜩한 광채가 어렸다. 시즈코는 고개를 숙이며 신참인 다나카 히로미에게 마음속으로 불만을 터뜨렸다. 왜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야? 어색한 침묵을 깬 사람은 도미오카 부인이었다. 어머, 그래요? 이걸 직접 구웠어요? 와, 솜씨가 정말 좋으시군요. 그럼 여러분, 모처럼 이렇게 가져오셨으니까 쿠키 맛 좀 볼까요? 네, 어서 드세요. 험악해진 분위기를 눈치채지 못한 다나카 히로미가 쿠키 꾸러미를 테이블 한가운데로 밀어놓았다. 그럼 하나 먹어볼까요? 주저주저하며 마치다 준코가 손을 내밀었다. 나도 하나. 나도. 잘 먹겠습니다. 시즈코도 쿠키를 하나 집었다. 맛있다. 시즈코는 그렇게 느꼈다. 바삭한 식감에 적당한 달콤함이 레몬향과 함께 입안에 퍼졌다. 하지만 그런 느낌을 다나카 히로미에게 말하지는 않았다. 적어도 이 방 안에서는 그런 말을 입 밖에 낼 수 없었다. 어떠세요? 아무 반응이 없어서인지 다나카 히로미가 불안한 듯이 물었다. 네, 괜찮은데요? 나름대로 먹을만해요. 도리가이 후미에가 말했다. 잘 구웠네요.
라는 마치다 준코. 뭐 그럭저럭요. 라는 후르카와 요시에. 너나 할 것 없이 애매한 반응을 보이자 다나카 히로미는 불안해진 모양이다. 스스로 한 입 먹어보더니 떨떠름한 표정을 짓는다. 자기로서는 회심작을 만들어 왔는데 반응이 왜 이러냐는 얼굴이다. 시즈코는 그런 히로미가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쿠키로 말하자면 도리가이 후미에가 입을 열었다. 지난번에 사모님이 만들어주신 쿠키가 최고였죠. 사모님이란 물론 도미오카 부인을 말한다. 그 사모님은 다나카 히로미가 만들어온 쿠키를 먹은 후 줄곧 험악한 표정을 한 채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는데 이 한마디에 다시 입이 벌어졌다. 아, 그거 아직 조금 남았는데 드시겠어요? 네, 먹고 싶어요. 그러고서 도리가이 후미에는 그렇죠, 여러분. 하고 다른 사람들의 동의를 구했다. 모두가 애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도미오카 부인이 튀어오르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응접실을 나갔다. 남은 사람들은 입을 꾹 다문 채 말이 없었다. 다나카 히로미만이 와삭와삭 자신이 만든 쿠키를 깨물었다. 이윽고 부인이 조그만 대나무 바구니를 들고 돌아왔다. 자, 사양하지 말고 드세요. 바구니 안에는 검은색에 가까운 갈색 쿠키가 가득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쿠키를 저렇게 많이 구웠는지 시즈코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저 쿠키를 먹지 않을 수 없다. 시즈코는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다. 마치 돌을 깨무는 듯한 느낌과 함께 지독한 단맛이 혀에 퍼졌다. 그것은 쿠키의 달콤함이 아니라 설탕의 단맛 그 자체였다. 시즈코는 자신도 모르게 홍차잔을 들어 입안의 쿠키를 차와 함께 넘겼다. 둘러보니 다나카 히로미와 후르카와 요시에도 찻잔을 입으로 가져가고 있었다. 정말이지. 도리가이 후미에가 손으로 입을 가리며 말했다. 사모님이 만든 쿠키는 최고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녀와 눈길이 마주친 마치다 준코가 당황한 모습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래요. 정말 고급스러운 맛이에요. 격조가 느껴지는군요. 후르카와 요시에도 말했다. 시즈코는 이따위 맛이 고급스럽고 격조가 느껴지는 것이라면 오코노미야키도 고급 요리겠네 하고 생각했지만 잠자코 고개를 끄덕였다. 다나카 히로미 쪽을 힐끔 보니 그녀는 얼굴에 불만이 가득했다. 시즈코는 그녀가 쓸데없는 말을 내뱉을까봐 조마조마했지만 다행히 그녀도 세상 물정 모르는 철부지는 아닌 듯 그저 부르퉁한 표정으로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을 뿐이었다. 이 바구니도 역시 사모님께서? 마치다 준코가 쿠키가 담긴 바구니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물었다. 화제를 쿠키에서 바구니로 돌리려는 작전일 것이다. 도미오카 부인이 만면에 미소를 띄었다. 그래요. 모양새가 엉망이어서 부끄럽지만요. 무슨 말씀이세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백화점에서 사신 줄 알았는걸요.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조금 안심이 돼요. 부인은 안경을 고쳐 쓰고 다시 마치다 준코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말이죠. 파는 물건이 반드시 좋으란 법은 없죠. 이런 바구니만 해도 어딘가 모르게 허술한 물건이 많아요. 역시 직접 만드는 게 제일이죠. 아, 그렇죠. 네, 그럼 물론이에요. 마치다 준코가 약간 초조한 듯이 맞장구를 쳤다. 아, 맞다. 내 정신 좀 봐. 중요한 걸 잊고 있었네. 도미오카 부인이 양손을 맞잡고 투실투실한 몸을 좌우로 흔들었다.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답니다. 어머, 그게 뭐죠? 도리가이 후미에가 득달같이 반응하며 기쁘다는 듯이 말했다. 시즈코는 몸서리를 치며 마치다 준코와 후르카와 요시의 표정을 훔쳐보았다. 그녀들도 입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눈에는 불안한 기색이 가득했다.
응접실을 나갔던 부인이 천다발 같은 것을 품에 안고 돌아왔다. 테이블에 놓인 그것은 폭 30cm, 길이 20cm 정도의 천을 바느질한 물건이었다. 여러 가지 무늬의 천들이 누벼진 것을 보니 패치워크인 듯 했다. 이건 도저히 하고 시즈코는 생각했다. 천박한 색깔에 감각이라고는 엿보이지 않는 배열, 거기에 형편없는 바느질 솜씨까지 도저히 봐줄 수가 없었다. 어머, 굉장히 화려한걸. 시즈코 옆에 앉아있던 다나카 히로미가 거기까지 말하고 입을 다물었다. 살았다 라고 시즈코는 생각했다. 분명 걸레라고 말하려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게 걸레일 리 없었다. 설사 걸레에 한없이 가까워 보인다고 해도 도미오카 부인이 사람들에게 걸레를 나누어 주려고 했을 리는 없다. 다행스럽게도 다나카 히로미의 목소리가 부인의 귀에는 들어가지 않은 모양이었다. 부인이 콧구멍을 부풀리며 영락없이 걸레로 보이는 물건을 손에 들고 말했다. 이건 식탁 깔개인데요. 좋은 걸 구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들어 봤답니다. 모두가 숨을 멈추었다. 시즈코도 말이 나오지 않았다. 저게 식탁 깔개라니. 그럼 저 천박한 헝겊 위에 음식을 놓고 먹으란 말이야? 걸레를 식탁 위에 올려놓으라고? 어머나, 멋지네요. 도리가이 후미에가 얼빠진 소리를 냈다. 마치 모두의 불순한 생각을 날려버리기라도 하겠다는 듯이 커다란 목소리였다. 훌륭해요, 사모님. 전부터 식탁 깔개를 갖고 싶었는데 예쁜 걸 찾지 못했거든요. 이렇게 뭐랄까? 품질이 좋은 물건은 좀처럼 없더라고요. 그랬어요. 저도 여러분이 분명 좋아하실 거라는 생각에 밤늦도록 작업을 했답니다. 아니, 그렇게까진 하지 않으셔도 괜찮은데. 시즈코가 말했다. 진심이었다. 제가 좋아서 한 일이니 절대 부담 갖지 마세요. 자, 그럼 각자 마음에 드는 걸 고르세요. 마치다시 댁은 가족이 5명이니까 5장을 드려야겠군요. 그럼 이거랑 이거, 그리고 이게 어떨까요? 부인이 자신의 작품을 차례차례 나누어 주었다. 시즈코도 갖고 싶지 않은 식탁 깔개를 넉 장이나 받았다. 나쁜 사람은 아닌데 이런 식이라면 정말 곤란하다고 시즈코는 생각하고 만다. 요컨대 이 티파티는 도미오카 부인의 작품을 칭송하는 모임이다. 물론 솜씨만 좋다면야 손님으로도 즐겁고 칭찬하는 보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도미오카 부인은 어찌된 영문인지 뭘 만들어도 모두 수준 이하다. 그런데 본인은 그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 대략 난감이다. 미각과 미적 감각이 둔한 데다 의외로 눈치마저 없어서 그런지도 모른다고 시즈코는 생각했다. 결국 이날 시즈코는 너절한 식탁 깔개 넉 장과 돌처럼 단단한 쿠키를 선물로 받고서 도미오카 저택을 나섰다. 여보, 이게 뭐야? 식탁 위에 걸레를 올려놓으면 어떡해? 회사에서 돌아온 후미야키가 옷을 갈아입고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말했다. 걸레가 아니라 식탁 깔개야. 시즈코가 말했다. 그걸 식탁 깔개라고 만들었대. 도미오카 부인 작품이구나. 후미야키가 얼굴을 찡그렸다. 다른 건 또 뭘 받아왔어? 쿠키. 그 봉지 속에 있어. 하지만 먹지 않는 편이 좋을 거야. 말하지 않아도 안 먹을 거야. 소시지 먹고 얼마나 혼났었는데. 소시지. 시즈코가 한숨을 쉬었다. 정말 지독한 맛이었지. 푸타조차 안 먹었었잖아. 지난번 모임에서 시즈코는 부인이 만들었다는 소시지를 산더미같이 받아왔다. 그 소시지는 아무리 지지고 볶아도 먹을 만한 것으로 바뀌지를 않았다. 썩은 고기 같은 악취와 향료의 강렬한 냄새가 최악의 비율로 섞여 있어
입 가까이 가져가기만 해도 식욕이 사라지고 구토를 유발하는 형편없는 소시지였다.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서 자신들이 기르는 개, 푸타에게 줘봤지만 인간의 수천 배에 이르는 후각을 지닌 개에게는 역시 냄새가 강렬했던 모양인지 푸타는 밥그릇에 다가서다 말고 깽 하며 뒷걸음질 치더니 꼬리를 말고 도망쳐 버렸다. 그런 쓰레기를 도미오카 부인은 소세지는 일단 만들어서 먹어보면 기성품은 못 먹죠. 라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 대체 그녀의 미각 구조는 어떻게 생겨 먹었을까? 하고 시즈코는 신기해했다. 그 후에 먹은 스파게티도 먹을 만한 음식은 아니었어. 아, 그거? 도미오카 부인이 스파게티를 내왔을 때 시즈코는 그것이 볶음 우동을 응용한 요리인가 보다고 생각했다. 옆에 놓인 포크를 보고서야 비로소 그 탱탱 부른 면발이 스파게티라는 걸 알아차렸다. 그리고 늘 그렇듯이 그 수제 스파게티 면을 엄청나게 많이 선물로 받아와 처치가 곤란하자 어떻게든 가족에게 먹여보려고 고심하며 요리했지만 남편 후미야키와 아이들은 면발이 흐물거린다면서 고스란히 남겼다. 이 쿠키를 다 어쩌지? 후미야키가 턱으로 봉지를 가리켰다. 버려야지. 별 수 없잖아. 이웃들 모르게 버려? 나도 알아. 어디 한두 번 해봤어야지. 소시지도 스파게티도 결국 음식물 쓰레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 쓰레기를 버리는 날 시즈코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 했다. 만일 누군가에게, 특히 티파티 멤버에게 그 모습을 보이면 곤란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 주변에는 까마귀가 많아서 쓰레기차가 늦게 오기라도 하면 까마귀가 쓰레기 봉투를 쪼아 그 내용물이 사방에 흩어지는 일도 있었다. 도미오카 부인이 손수 만든 것을 처리할 때는 적어도 3겹 이상 싸매는 것이 시즈코의 노하우였다. 이 걸레가 아니라 식탁 깔개는 어떻게 할 거야? 글쎄, 어째야 하나. 시즈코는 고민스러운 나머지 두통이일 지경이었다. 차라리 걸레로 쓰면 어떨까? 그게 말이지. 후루카와 씨한테 들은 얘기로는 아주 가끔 도미오카 부인이 느닷없이 집에 들이닥쳐서 자기가 준 물건들을 잘 쓰고 있는지 어떤지 점검한다는데. 아니, 정말이야? 그러니까 일단은 창고에 넣어두어야 할 것 같아. 네, 참. 후미야키가 머리를 긁적였다. 여보, 그럼 저 그림은 어떻게 하지? 현관에 걸려있는 그 이상한 식충식물 그림 말이야. 아, 그것도 당분간 걸어두는 수밖에 없지 않겠어? 아이고, 맙소사. 현관에 걸려있는 그림은 시즈코가 처음으로 티파티에 참가한 다음 날 도미오카 부인이 이사를 축하한다며 가져온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도미오카 부인이 그린 그림이다. 부인이 보는 자리에서 그 그림을 현관에 걸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그대로 걸려있는 것이다. 그림을 처음 본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아니 뭐야 이 기분 나쁜 식물은? 하고 말한다. 도미오카 부인은 난꽃을 그렸다고 하지만 아무리 봐도 식충 식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고 보니 아무리 맛이 없어도 음식물을 주는 편이 이런 물건을 주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군. 음식물은 버리기는 깨림칙하지만 오래 남지 않잖아. 오래 남는 물건 받으면 정말이지 난감해. 센스라도 있는 물건이라면 모를까. 소문으로 들은 얘긴데 마치다 시내는 둘째 딸이 태어났을 때 도미오카 부인이 인형을 손수 만들어줬대. 그런데 그 인형이 어찌나 무섭게 생겼던지 딸이 그걸 볼 때마다 울고불고 한다는군. 어머나 끔찍해라. 시즈코는 그 모습을 상상하며 마치다 준코를 마음 깊이 동정했다. 이런 상황을 다른 부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이 요즘 시즈코의 소박한 의문이었다. 먹고 싶지 않은 음식물이나 집에 두고 싶지 않은 장식품을 받으면 기쁠 리 없다. 하지만
아직 그 누구도 겉으로는 불만을 입에 담지 않는다. 쓰레기 수거장에 버려져 있는 도미오카 부인의 작품을 본 적도 없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없다. 분명 자신처럼 꽁꽁 싸서 버릴 테지만 증거가 없다. 다 같이 모여서 의논해보면 어떻겠냐고 후미야키는 말했지만 그게 가능하다면 이런 고민을 하겠느냐고 시즈코는 맞받아쳤다. 만에 하나 배신자가 있어서 도미오카 부인에게 고자질이라도 하는 날에는 여태까지의 고생이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만다. 그렇게 우울한 나날을 보내던 중에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드는 전화가 도리가이 후미에에게서 걸려왔다. 도미오카 부인이 티파티 멤버 전원에게 나눠주고 싶은 물건이 있으니 내일 집으로 와달라고 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약속이 있어서 오지 못하는 집에는 부인이 나중에 직접 가져다 줄 거라고 했다. 가지 않을 도리가 없다고 시즈코는 생각했다. 부인이 직접 가져다 주면 그 물건이 아무리 형편없고 아무리 산더미처럼 많더라도 거절할 수 없다. 우리 가족은 소식한다는 점을 강조해봐. 남편이 조언했다. 늘 그러고 있어. 라고 시즈코는 대답했다. 다음 날 시즈코는 어두운 마음을 안고 도미오카 저택으로 향했다. 인터폰을 누르자 스피커가 아니라 바로 옆쪽에서 소리가 났다. 시즈코 씨, 여기에요. 이쪽으로 와요. 도미오카 부인이 정원에서 얼굴을 내밀었다. 이날은 평소와 달리 안경을 쓰지 않았고 블라우스 소매를 걷어올린 모습이었다. 시즈코가 대문을 지나 정원으로 들어서는데 요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이거 혹시 하며 그녀는 어떤 음식을 떠올렸다. 정원에는 평소 멤버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그녀들이 시즈코를 보더니 일제히 복잡한 미소를 지었다. 쓴 웃음이라기보다는 고통이 깃든 웃음이었다. 정원 한가운데 거대한 플라스틱 통이 4개 있었다. 도미오카 부인이 그중 하나에 팔을 집어넣더니 어린애 머리통만한 김치를 끄집어냈다. 김치가 여간 맛있지 않아요. 제가 처음 담근 김치지만 상당히 맛있다고 자부합니다. 이걸 전부 사모님이 담그셨어요? 시즈코가 혹시나 해서 물었다. 네, 제가 전부 담갔답니다. 2주나 걸렸지 뭐예요. 엄청나게 많네요. 그거야 여러분들한테도 맛을 보여드려야 하니까요. 배추를 50kg이나, 아니지, 60kg이었던가? 그리고 마늘을 1kg 가까이 넣었지요. 부인의 말을 듣고 있자니 머리가 어찔어찔했다. 그럼 오늘 모두에게 나눠주겠다는 것이 이 김치란 말인가? 설마. 시즈코는 절망적인 기분이 되었다. 하지만 그런 시즈코의 기분을 비웃기라도 하듯 부인은 플라스틱 통에서 김치를 꺼내 미리 준비한 거대한 비닐봉지에 척척 집어넣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중에 맛이 어땠는지 꼭 들려주세요. 라며 나눠주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시즈코는 양손에 각각 비닐봉지 2개씩을 들고 있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신이 난 사람은 도미오카 부인뿐이다. 다음에는 깍두기에 도전해볼까? 따위의 말이나 내뱉고 있었다. 깍두기를 담그기 전에 이사를 갈 수 없을까? 시즈코는 진지하게 그런 생각을 했다. 그 김치는 예상대로 그날부터 시즈코네 집의 골칫거리가 되었다. 일단 먹어나 보자며 후미야키와 둘이서 도전해봤지만 한 입 먹고는 둘 다 토악질을 했다. 빨리 버려! 후미야키가 거의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다. 시즈코도 그 물건을 집으로 가져올 때부터 이걸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오래 두면 집에 악취가 벨 우려도 있었다. 문제는 어떻게 버리느냐였다. 쓰레기 봉투로 이 강렬한 냄새를 차단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러니 그대로 쓰레기 수거장에 버릴 수는 없다. 이틀 후 아침, 시즈코는 창문에서 쓰레기 수거장을 내다보고 있었다.
오전 9시가 조금 지났을 때 쓰레기차가 다가오는 것을 본 그녀는 현관에 놓아두었던 쓰레기 봉투를 집어들고 뛰쳐나갔다. 쓰레기 수거 직전에 버리면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김치를 처치할 수 있을 거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시즈코만이 아니었다. 거의 동시에 이 집 저 집에서 쓰레기 봉투를 손에 든 주부들이 나왔다. 그 몇몇은 다름 아닌 티파티 멤버들이었다. 어머나 하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본 후 그녀들의 시선이 상대가 들고 있는 쓰레기 봉투로 옮겨갔다. 동시에 자신의 쓰레기 봉투는 뒤로 감추었다. 오늘따라 쓰레기차가 더디게 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다. 쓰레기 봉투를 손에 든 주부 여러 명이 아무 말 없이 서 있는 모습은 누가 봐도 이상할 거라고 시즈코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쓰레기 봉투를 그곳에 놔두고 돌아설 용기가 나지 않았다. 기분 탓인지 김치 냄새가 풍기는 것 같았다. 그토록 철저히 내부로 둘러쌌으니 자신의 것일 리는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시즈코는 공연히 불안했다. 다른 사람들도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다. 마침내 쓰레기차가 도착해 쓰레기를 싣기 시작했다. 시즈코는 자신의 쓰레기가 먼저 실리도록 쓰레기 수거장 입구 쪽에 봉투를 놓아두고 그곳에 남아 작업원의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다른 사람들도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다. 작업원이 뭐라고 중얼거린 건 쓰레기 봉투 몇 개가 수거 차량에 던져졌을 때였다. 이거 김치 냄새잖아. 순간 모두의 얼굴이 굳어지는 걸 시즈코는 보았다. 자신의 얼굴 역시 그럴 터였다. 그녀는 애매한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돌아갔다. 그 주 토요일에 티파티가 열렸다. 그날은 전원이 참석했다. 그래서인지 도미오카 부인은 기분이 좋아 보였다. 모두들 와주셔서 기쁩니다. 실은 제가 최근에 새로운 일에 빠져들었습니다. 요리나 재봉과는 전혀 다른 일로 매우 어렵지만 하면 할수록 재밌고 열중하게 됩니다. 어쩜 이번에는 무엇에 도전하시나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도리가이 후미에가 나섰다. 지금 가져오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 그동안 여러분은 차라도 마시며 얘기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고서 부인이 응접실을 나갔다. 잠시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남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상황을 살피는 듯한 침묵이 이어졌다. 이윽고 시즈코 옆에 있던 후르카와 요시에가 시즈코에게 얼굴을 바짝 들이댔다. 그거 좀 맵지 않았어요? 그거라니요? 그러니까 후르카와 요시에는 주위 사람들을 신경 쓰며 김치 말이에요 라고 대답했다. 일제히 숨을 죽이는 기색이 느껴졌다. 시즈코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매웠어요. 그렇죠. 요시에가 안심이 된 듯하다. 그리고 시즈코가 말을 이었다. 역시 양이 너무 많더군요. 맞아요. 마츠다 준코가 가세했다. 그래서 우리 집은 다 먹을 수 없어서 우리는 아직 애들이 어리니까 그런 맛은 인기가 없어서 아니 그러니까 맛은 있는데 김치를 자주 먹는 사람은 그런 맛이 괜찮겠지만 사토라는 주부가 끼어들었다. 저희는 역시 그런 맛에 익숙하질 않아서 도저히 다 먹을 수 없더군요. 맛이 좀 독특했어요. 다나카 히로미가 말했다. 맛이 독특하던데요. 그래서 우리 남편에게 먹어보라고 했더니 뭐야 이게 이상한 맛이네. 그러더라고요. 그 의견에 모두가 말을 잃었다. 이상한 맛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튀어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러고 보니 맛이 독특한 음식이 많았어요. 이번에는 마치다 준코가 나섰다. 김치뿐 아니라 지난번에 먹었던 소시지라든가. 아, 그거. 그래.
냄새가 그랬죠? 맞아요, 그랬어요. 다들 쿡쿡 웃기 시작했다. 그 전에 먹었던 쿠키는 어떻게 생각해요? 후르카와 요시에가 물었다. 벽돌을 씹는 듯 했죠. 평소에는 앞장서서 부인에게 아양을 떠는 도리가이 후미에가 대답했다. 그녀의 말에 와 하고 웃음이 터져나왔다. 좀 달았죠. 그건 달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해요. 그에 비하면 다나카 씨가 만든 쿠키는 참 맛있었어요. 그래요. 솜씨가 참 좋던데요. 이댁 사모님이랑은 비교가 안 돼요. 어머, 정말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기쁘네요. 역시 젊으니까 센스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댁 사모님은. 그러고서 마치다 준쿠가 희죽이 웃었다. 센스가 빵점이에요. 도리가이 후미에가 뒷말을 이었다. 도대체 왜 그 모양일까요? 뭘 만들건 최악이라니까. 시즈코가 내뱉었다. 격이 없는 말투였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듯 했다. 요리만이 아니라 재봉도 그래요. 아, 맞아요. 지난번에 받은 식탁 깔개도 형편없었어요. 그거 우리는 일찌감치 걸레로 쓰고 있어요. 어머, 우리도요. 다나카 히로미가 까르르 웃었다. 마치 저주가 풀리기라도 한 것처럼 사람들의 표정이 생기를 띄어갔다. 시즈코도 오랜만에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다. 이런 티파티라면 매일 있어도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오늘은 또 뭘 가져올까요? 마츠다 준쿠가 입끝을 실쭉거리며 말했다. 요리나 봉제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도자기 같은 거 아닐까요? 촌스러운 컵을 선물로 주면 어떡하죠? 그런 거라면 문제 없어요. 떨어뜨려서 깨졌다고 하면 그만이에요. 와, 지능범이네. 이때 후르카와 요시에가 테이블 밑에서 잡지를 꺼냈다. 어머, 웬 잡지가 있네요. 남편분이 보시는 건가? 시즈코가 옆에서 들여다보니 전자공작이라는 잡지였다. 후르카와 요시에가 팔락팔락 책장을 넘기자 책갈피가 꽂혀있는 페이지가 나왔다. 거기에 쓰인 기사 제목을 본 시즈코는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는 느낌이 들었다. 그 제목은 당신도 만들 수 있는 도청기였다. 모두 말없이 일어나 주변을 뒤지기 시작했다. 이윽고 다나카 히로미가 어머 하며 뭔가를 꽃병 뒤에서 끄집어냈다. 그 네모난 상자는 잡지에 실린 완성품의 예와 모양이 똑같았다. 도리가이 후미에가 로봇처럼 어색한 동작으로 응접실 문을 열었다. 그 창백한 얼굴을 보고 시즈코는 아마 자신도 그녀와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녀들은 줄줄이 복도를 걸었다. 세탁기 앞에 도미오카 부인이 있었다. 그녀를 본 부인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큰일 났어요. 입에서 거품이. 머리를 낮춰야 해요. 사모님, 정신 차리세요.